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준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더불어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했는데요. 재계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줄어들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의 유재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 저녁 있는 삶의 공약 외에도 그 전부터 19대 때에서는 노사정 대타협 그리고 노동개혁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68시간까지 해서 그 근로가 가능한 주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줄임으로써 OECD 선진국의 그런 근로시간의 그런 룰대로 가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난 8월에 국회에서 이미 한번 논의를 공감대로 상당히 이루었지만 네. 시행 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직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 시간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OECD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그리고 칠레 그리고 그리스,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수익권에 다투고 있고요. 1위건 2위건 그런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 2,000시간에서 2,100시간 가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어떤 미국, 독일 이런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한 200시간, 300시간 정도는 덜 일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노동 성과라는 거는 그 근로 시간으로 이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노동 효율성 좀 낮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인지 이번에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거에 조금 더 속도를 내는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노동 생산성도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재계에서는 계속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재계의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재계 입장에서는 당장 처음에는 근로시간을 줄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근로를 못 시킨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근로시간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벌칙과 이런 여러 제재가 있는 나라가 굉장히 좀 드문 편이고요. 네. 그런 이제 제재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특히나 이제 중복 할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면에서 약 12조 이상의 부담이 생긴다 이런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랑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런 규제를 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8월 달에 논의가 되다가 결국은 결렬된 부분이 50인 이하 그리고 50인 미만, 50인 이상의 300인 미만 그리고 300인 이상 초과하는 부분에 각각 그 단계를 나눠서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네. 결국은 1, 2, 4, 1, 2, 3 각각의 그 의견이 나눠지다 보니까 시행 유예 부분이 조금 아직은 좀 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노동계는 아무래도 좀 환영하는 입장일까요?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일단은 근로시간을 부분을 이제 줄이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여가 시간도 생기게 되고 저도 실제로 어떤 예전에 민원 전화를 받아볼 때는 네.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한다, 100시간을 일한다 실제 네. 이런 전화까지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초과하는 그런 근로시간의 유형들이 있고 이것은 상당히 근로자들의 후생에 좀 기여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노동 강도가 상당히 세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그리고 초과 근로를 통한 임금의 소득 보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잃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앞서도 말씀했지만 근로시간 단축 문제 합의가 그동안 계속해서 돼왔지만 좀 번번이 합의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야에서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68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다만 그 52시간으로 갑작스럽게 줄였을 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노사정 대타협에서 논의 나왔던 대로 8시간의 특별 근로시간을 조금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이 네. 예전의 여당, 지금의 이제 자유한국당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 외에는 또 근로시간 단축 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네. 근로기준법 51조, 그리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대한 조정 문제, 근로기준법 59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 입장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특히나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복 할증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 날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200%까지 가산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논리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150%, 50% 할증만 가능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귀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저녁에 있는 삶이 실제로 실현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원 변호사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